왕롱은 이제 인력거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이제 인력거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벌이를 시작하죠. 왕롱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번화한 도시에 살아도 우리는 쥐새끼와 마찬가지구나. 여기선 이제 온갖 뭐 폭죽이 터지고 막 축제가 막 열리고 사람들은 뭐 비단 옷을 입고 만두도 먹고 그러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걸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쌀죽이었어요. 쌀죽. 그러니까 우리는 한낱 쥐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인력거꾼끼리 이제 친하잖아요. 네. 이제 왕롱이 이제 인력거를 끌고 가다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좀 보게. 내 인력거에 탄 게 뭐요? 외국 사람이야. 미국 여자 진짜 자네 땡 잡았네. 아니? 내 인력거에 탄 게 뭐요? 자, 사람은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 탄 거죠. 네. 예, 서양인이죠. 네. 예, 당시에 이제 막 이제 외국인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인력거를 이용했나 봐요. 외국 사람이 탔으니까 처음 보니까 이거 뭐냐 이랬는데 왜 땡 잡았다고 한 거죠? 이제 미국 사람들은 네. 돈을 더 많이 쳐줬다고 해요. 원래 값보다 2배를 줬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인력거꾼끼리. 그냥 인력거꾼 꾼들끼리 말하는 내용으로는 시세를 몰라서 많이 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거구나. 네. 네. 시세를 모르기 때문에 은전을 더 많이 줬다. 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머지 이제 네 식구는 아직도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식들을 이제 계속 도둑질을 시키잖아. 그러다 보니까 큰 놈은 이제 첫째 아들이죠. 솜씨가 서툴렀어요. 네. 작은 아들은 이제 훔치는 걸 더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좀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오란이 돼지고기를 끓이고 있었다고 해요. 알고 봤더니 그 돼지고기는 둘째 아들이 훔쳤던 돼지고기다. 그걸 보고 왕룽이 난 그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그렇죠. 잡아가지고 바닥에 내팽개쳐요. 오란이 그 떨어진 고기를 주워서 물에 헹궈서 다시 끓입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같은 고기인데 뭐 어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란은 자식들이랑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왕룽은 훔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둘째 아들한테 데리고 나와서 호되게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옵니다. 패는 장면도 저는 슬펐어요. 근데 왕룽은 이 힘든 남부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처자식들은 구걸하고 나는 인력거 끌고 하면서 계속 새깁니다. 우리는 대지로 돌아가야 해. 북부에 있는 땅. 내 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넓은 논두렁 다시 거기 가서 농사 지어야 돼. 항상 이 말을 되뇌이죠. 네. 근데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사실 현실은 그렇죠. 우리가 당장 돌아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다. 오란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딸을 팔아야 한다. 팔 것이 딸밖에 없다. 그렇죠. 종으로 이제 팔겠다는 소리죠. 옛날에는 흔했죠. 왕룽이 팔기 싫다고 하죠. 그랬더니 오란이 뭐라 그러죠? 나도 팔렸는걸요. 자기도 팔려왔죠. 그렇죠. 오란도 황부자네 집으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둘이 결혼을 한 거고요. 아니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어. 오란은 그 시대에 당연한 사람이었고 왕룽이 정이 많은 사람이다. 남들과 달랐어요. 불법적인 일을 하기 싫어하고요. 네. 아까도 자식이 훔쳐서 나무라는 거, 도둑질을 싫어하고 뭐 나쁜 일을 싫어했어요. 결국에는 딸을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그렇죠. 안 팔고서 돌아갔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야기가 좀 웃깁니다. 돈이 생기긴 생겼는데 조금 황당하게 나옵니다. 이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요. 부자들은 맛있는 거 너네끼리만 먹고 좋은 옷 너네만 입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폭동이 일어났죠. 그렇죠. 바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벽을 뚫고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막 몽둥이랑 횃불 들고 쳐들어간 거죠. 야, 돈 내놔라. 니네만 입이냐? 우리도 입이다. 막 이런 거죠. 니네만 집 있냐? 우리도 집 갖고 싶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그냥 부자를 다 후두개 팹니다. 그러면서 약탈을 해요. 근데 이 왕룽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딸려갑니다. 네, 딸려갔죠. 뭐야 이러면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미는 거야 뒤에서 계속. 그래서 왕룽이 어떤 부잣집에 들어가죠? 네,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죠? 되게 어이없게 마침 도망치지 못한 부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왕룽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부잣집은 그걸 살려주세요, 보고 살려달라고 빌었죠. 그래서 왕룽이 거기서 조금 변해서 돈 내놔라, 있는 거 다 가져라. 그렇죠. 다 가져라. 정말로 이제 돈을 내놨죠. 네. 왕룽이 이제 오란한테 말합니다.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갈 수 있어. 고향으로 내일 가자. 그래서 기차를 타고 드디어 컴백홈을 했어요. 하필 오기 전에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친구이자 오랫동안 같이 키워온 소를 잡아먹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돈으로 다시 소를 구입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소를 살 때도 되게 뭔가 복잡했죠. 그렇죠. 웃돈을 주고 구입하는 장면이 나와요. 왕룽이 약간 고집이 있어요. 네, 고집이 있죠. 고집이 행동력이 있고. 좀 있는 사람이었죠. 왕룽이 이제 소로 이제 농사를
짓죠. 근데 네. 땅을 아까 많이 사놨잖아. 그쵸. 땅이 너무 많은 거야. 그죠? 어쨌든 내 땅에서 추수를 하니까 다 돈인 거야.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고요. 네. 드디어 우리 오란을 바깥에 내보낼 일이 없어졌어. 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저 이거 읽고 너무 좋았어요. 네. 이 장면. 고생을 너무 많이 드디어 했죠. 오란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네. 아내한테 이제 저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 기분 어떨 것 같아? 아, 너무 좋죠. 그렇죠. 아내 입장에서는 예, 최고죠, 진짜. 너무 좋겠죠. 그리고 남편도 뿌듯하고 그렇게 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또 이제 오란이 이번엔 쌍둥이를 낳죠. 네. 좋은 일만 가득한 왕룽의 황금기가 이제 열립니다. 왕룽은 대기업의 CEO가 됐습니다. 왕룽은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할 일이 없습니다. 왕룽은 뭐만 하면 돼? 돈만 세면 돼요. 지휘만 좀 하고. 돈 세는 기계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 당시에 글을 모르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죠? 첫째와 둘째 아이를 서당으로 보냅니다. 이 계기가 왕릉이 이제 납품을 하는데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글을 그렇죠. 못 읽어. 근데 이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아유 뭐 돈만 많지 글도 못 읽고 멍청하다고 놀림을 받았죠. 네. 네. 그래가지고 첫째가 둘째 아들을 이제 서당으로 보내는데 그렇죠. 둘째는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맞아요. 근데 하도 이제 첫째가 가니까 나도 보내달라고 찡찡대서 같이 보내게 됐죠. 그렇죠. 진짜 다 잘 되니까 이제 배에도 막 떵떵거리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내를 딱 바라보죠. 아내를 바라봤는데 아내는 모습이 그대로야. 이쁘지가 않은 거죠, 이제. 네, 이제 보이는 거죠. 아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내 덕분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건데. 난 재산도 이만큼 모았으니까 내 옆편네를 농군의 옆편네 꼴로 만들고 싶지 않아. 너 좀 꾸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룽이 이제 정욕에 불타오릅니다. 야, 난 이제 돈도 많아. 나도 이제 즐길 거 다 즐기고 참아왔던 거 다 배출하고 살래. 여기가 어딥니까? 찻집입니다. 그렇죠. 예. 찻집이 이제 유흥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첸이 찻집 주인인데요. 왕룽이 여기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 여인이 생기죠? 네. 예, 렌화입니다. 렌화. 술집 여자한테 사랑에 빠집니다. 나쁜 왕룽이가 넘어선 안 낼 길을 건넙니다. 맨날 잘 때도 레나 생각하고 눈 뜨면은 옆에 있는 오라는 못생겼지. 그러니까 바로 찻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레나한테 이제 돈을 퍼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가슴 아픈 스토리가 나오죠. 저희가 아까 그 남부에 있을 때 폭동이 있었다 그랬죠? 왕룽은 돈을 챙겼죠. 오라는 보석을 챙겼어요. 그렇죠. 스케일이 달랐어요. 그렇죠. 오란이 보석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부잣집 내 종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잣집의 그 구조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부잣집의 금고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어디에 벽에 숨겨놨는지. 그렇지. 표현에 의하면 주먹 한 개 정도만큼의 보석을 오란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보석을 전부 다 땅 사는데 사용을 하고 진주 두 알을 남겨놓죠. 그 진주 두 알을 오란이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랬죠? 원래는 자기 속마물은 귀걸이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죠. 자기 딴에는 나한테는 과분화가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항상 가슴팍 속에 이렇게 묻어두고 다녔죠. 그렇죠. 그 진주 두 알의 의미는 오란에게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맞아요. 네. 그게 포인트였어요. 왕룽이 미쳐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진주란 예쁜 여자들이 치장하려고 갖는 거야. 이리 줘. 내가 쓸 데가 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가 흘렀다. 오란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왕룽은 렌화라는 술집 여자한테 미쳐 있었어요. 이 귀걸이를 뺏어다가 렌화에게 갖다 줍니다. 미쳤죠. 그것도 모자라서 드디어 첩을 드립니다. 렌화. 네. 렌화한테 진주를 갖다 주고요. 렌화를 집으로 들여옵니다. 그래서 왕룽은 항상 렌화랑 같이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 나죠. 네. 네. 큰 사단이 하나 그렇죠. 나죠. 이제 왕룽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의 할아버지가 됐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성했어요. 이제 첫째 아들이 마침 그 정욕에 불타오르는 시즌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나. 혼기가 찾아왔어요. 첫째 아들이 그 혼기를 이기지 못하고 이 레나와 같이 잠을 잡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잔 거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애인을 빼앗아 간 사람이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하면서 왕룽이 또 아들을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요 일 이후로 왕룽이 이제 자기 아들을 아내를 찾아주려고 중매를 시작을 하죠. 이제 자기가 그렇게 좋다고 쫓아놨던 렌화한테 시들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집안에 안 좋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로 와이프의 죽음입니다. 오란의 죽음. 사실 저희가 생략을 좀 했지만 오란이 몸이 안 좋은 장면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의원한테 찾아가죠. 네. 내가 큰 돈을 줄 테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오란을 고셔달라. 왕룽이 약간 정신을 차린 겁니다. 네. 근데 상태를 보니까 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왕룽한테 내 목숨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왕룽은
그냥 오란 앞에서는 어떻게든 고쳐달라 해서 나가고 이제 의사도 안 될 것도 알고 왕릉도 아니까 포기한 겁니다. 일단은 열점만 주고 약이라도 일단 해달라 그렇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그 노력에도 불과하고 이제 오라는 안 좋은 결말이 그렇죠. 근데 정말 가슴 아픈 파트가 내 목숨에 그만한 가치는 없고 차라리 그 돈으로 땅을 사. 끝까지 죽는 남아있는 그날까지 사람들. 땅을 사라. 여보 그냥 그 돈으로 땅 사. 이러면서 죽어가는 거야. 얼마나 그 장면이 슬픕니까? 이방사